안녕하십니까, 윤석병 변호사입니다. 또 재미는 없지만 공부해서 남주나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녹음하는 대화 녹음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또 사생활을 침해할 수도 있고 뭐 또 비밀을 침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소개드릴 사례는 그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의 녹음 문제가 이제 민사적으로는 어떤 책임이 지고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그 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공무원 A가 이제 잘못된 행위로 중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이제 신분 보장 조치라는 거를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져요. 그랬더니 이제 해당 부처가, 이 공무원 A가 소속되어 있는 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해서 그 소를 제기합니다. 신분 보장 조치를 취소해달라 하라, 이런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처의 그 공무원 B씨는 그 비위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A를 그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그 공익재단이 있어요. 공익재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공익재단에다가 왜 이런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다투다가 재단 이사장 E, 상임이사 F, 공익재단에 이 사람들하고 이제 징계권 행사와 관련돼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해당 부처의 B씨 공무원이 이 공익재단의 이사장과 그 상임이사 간의 얘기를 나눴던 것들을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관련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기를, 이제 대화 녹음의 동기가 그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당 부처에서 그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게 소송상 증거로 제출됐잖아요. 그래서 제출됐고, 이 대화 녹음의 그 증거로 제출된 시점이 그 소송에서 그 신분 보장 조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그 탄핵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탄핵이라고 하면 그 이제 그 어떤 뭐랄까 신빙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떨어뜨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걸 이제 법적으로는 뭐 탄핵한다, 이렇게 증거를 탄핵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녹음 내용하고 녹취록이 그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또는 제출되거나 유출되거나 유포되거나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관리 잘 했어야 되는데 소홀했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국가배상.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당 여기 부처는 이제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러면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뭔가 잘못을 해야 되는 거죠. 권리를 침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판례에서는 음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위자료로 이제 300만 원씩 인정을 하고, 국가배상법상 정부나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까지 책임을 연대해서 물으려고 그러면은 그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경과실로는 공무원 개인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에서는 해당 부처의 이제 여가부가 이제 손해배상을 음성권 침해로 국가배상을 지게 됐고, 개인들 공무원 B씨 녹음한 사람들은 이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자료는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그리고 이와 비슷한 게 대법원 2019-256-037 판결에서는 이제 쌤들 간에, 교사들 간에 막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어느 일방의 교사가 대화 녹음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이다 라고 해서 음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다만 요 대법원 사건은 아까 공무원 징계 사례하고는 틀린데,
요거는 이제 해당 사건에서 음성권 침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없고 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그쳤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것에 이제 의의가 있는 이제 사례죠. A, B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대화 당사자가 아닌 C가 녹음을 하게 되면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불법이고 민사적 책임 당연히 지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는 대화 당사자 A, B가 있는데 B가 A의 동의 없이 A, B 간의 대화 녹음을 한 경우, 또 그걸 또 공개한 경우, 이 경우에 지금 이제 음성권 침해로 민사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판례는. 그런데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3조 제1항에 보면 이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처벌하고 있거든요.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A, B 대화 당사자들 사이에서 그 일방이 A, B가 있으면 B가 대화 녹음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A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이제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잖아요. 당사자들 간의 대화잖아요.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안 됩니다. 형사처벌은 없는 거예요. 다만 A, B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C가 녹음을 하는 경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라고 했을 때 공개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비밀에 꼭 비밀하고 이꼴 관계는 아닙니다.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비밀일 필요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를 판단할 때는 그 발언자의 어떤 의사와 기대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대화 내용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숫자, 그리고 장소의 성격과 규모, 그 장소의 출입이 또 제한되느냐 아니면은 금지되느냐 허용되느냐, 그리고 청중의 그 자격이 제한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로 따졌을 때 이제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대화는 공개되지 않는 타인 간의 대화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거를 제3자가 녹음을 하거나 청취를 하게 되면 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도 되고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되는 겁니다. 이 통신비밀보호법 3조 1항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이걸 갖다가 당사자들 사이에서 일방의 동의 없는 녹음 행위도 처벌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개정안이 국회의원이 발의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철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형사적 불법이고 그다음 민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고, 대화 당사자 간 일방이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행위는 민사적으로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 두시고 타인 간의 어떤 녹음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주의를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동기, 내용, 그 다음에 녹음된 자료의 관리, 이런 측면들 잘 관리하셔가지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